안녕하세요. 박형레더입니다. 오늘은 아래에 있는 그리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그리프는 여러분들이 가죽 공예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죠.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느질의 땀의 모양 혹은 땀의 크기, 이걸 결정지어주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자, 그리프는 사선 그리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 그리프가 있고, 그 다음에 오울 그리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오울 그리프는 펀치형 그리프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또 사선이나 다이아몬드 모양이 아닌 물방울 모양의 그리프도 있고, 혹은 사각형의 그리프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죽공예에 제일 많이 쓰는 그리프는 사선과 다이아 그리고 오울,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일단은 사선 그리프는 유럽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럽형이라고 되어 있고, 사이즈가 2.7, 3.0, 3.38, 3.85, 4.0, 4.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 그리프는 3mm, 4mm, 5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울 그리프도 3mm, 4m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그리프는 사실 이럴 땐 이걸 써야 된다, 저럴 땐 저걸 써야 된다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죽 공예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걸 쓰시면 돼요. 다만 어떤 거를 만드시냐에 따라 그 용도에 따른 그리프의 길이, 그리프의 종류는 달라지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카드 지갑 같은 소품 혹은 시계줄 같은 소품을 만들 때, 혹은 가방을 만들 때 이렇게 쓰이는 그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계줄의 경우는 매우 작은 소품이기 때문에 바늘땀이 크면 사선으로 나오는 모양이 좀 너무 거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인 수치가 낮은 2.7, 가장 많이 쓰는 게 2.7 혹은 3.0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7짜리 그리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소품들, 카드 지갑이나 키링 등등의 작은 소품을 만드실 때는 3mm의 그리프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혹은 3mm 혹은 3.38mm를 많이 사용하시고, 가방을 만드실 때는 3.85mm나 아니면 4mm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만드실 때는 이제 뒤집는 가방을 만드시거든요. 이렇게 뒤집는 가방을 만드실 때는 사선 그리프의 경우는 바늘땀이 이렇게 삐뚤게 들어가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부분이 그게 깔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울 그리프를 사용하셔갖고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프의 종류는 그렇고요. 이제 그리프 같은 경우도 참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상사에서 파는 일반적인 혹은 뭐 레더놀이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가죽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그런 그리프들을 많이, 저가형 그리프들을 이제 처음에 많이 접하시게 될 거고,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고가형 그리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어떤 그리프를 내가 사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 칼의 경우에는 굳이 좋은 걸 처음에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프는 고가를 사야 되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전부 다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이고, 저가형 그리프로도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 그리프의 바늘땀의 모양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 그리프이기 때문에 그리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건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제가 시계줄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2.7mm짜리 그리프입니다. 2.7mm. 요거는 돌도끼님의 그리프고요. 두 날과 열 날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프예요. 그리고 이건 신스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제크래프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3mm짜리 그리프입니다. 3mm짜리 그리프고, 그리고 보통 그리프는
기본적으로 2날 혹은 5날, 8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중간에 5날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요.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3.38mm 그리프, 이거는 에이미로크사의 그리프예요. 바늘땀이 생각보다 부드럽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리프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가방보다는 소품 위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속에 저가형 그리프를 사용하고 있고, 요거는 시나브록스사의 오울 그리프예요. 예. 요즘 많이 판매되는 KS 블레이드에 계신 분이 나와서 만들었다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모양의 오울 그리프. 저가형은 이렇게 2날, 5날, 8날 이렇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저가형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원대 넘어가는 그리프들, 이제 요거는 신스사의 그리프도 중국제예요. 중국에서도 요즘에 기존의 제품들의 카피를 만들기보다는 자체적인 브랜드로 생산을 해서 와카나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 에이미로크 그리프의 경우는 굉장히 고가예요. 이렇게 2날, 5날, 8날 세트로 해서 한 30만원 정도 하게 되는데, 요것도 중국 브랜드예요. 중국 브랜드인데 제가 아는 걸로는 이제 블랑샤르에 계신 분이 나와서, 혹은 에이미로크에서 블랑샤르 그리프를 만드시는 분을 스카우트해서 만든 그리프라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바늘땀도 예쁘고 좀 고급스러운 그리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돌도끼님의 그리프는 돌도끼님의 보시면 되게 예뻐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내구성도 좋고, 돌도끼님이 이런 기능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디자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드시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프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요거는 이렇게 2날 10날 세트만 해도 30만원대 중후반이 될 정도로 매우 고가의 그리프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비싼 거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쓰시면서 조금씩 찾아가시면 돼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이제 좋은 그리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지금 제가 있는 요 4가지의 그리프들로 구멍을 뚫어 봤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게 2.7이에요. 굉장히 촘촘하죠. 그리고 3mm, 그리고 3.38mm로 친 건데, 그리고 5울로 친 거고, 잘 보시면 4가지의 브랜드가 모두 다르잖아요. 2.7mm 같은 경우는 바늘땀의 폭도 굉장히, 넓이도 굉장히 작지만 날의 길이가 짧아요. 2.7mm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선으로 이렇게 바느질이 되었을 때 이 바늘 실의 그런 땀의 길이나 혹은 폭이 짧아서 촘촘하게 나와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게 3mm이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크죠. 그리고 신스사의 이 사선 그리프는 잘 보이실까? 잘 보시면 육각이에요. 뚫었을 때 일자로의 모양도 있지만 이 끝에가 약간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의 그리프, 이렇게 벌어져서 모아지는 이 일자, 그냥 이런 네모난 형태로 뚫리는 게 아니라 육각형 모양으로 뚫려요. 그리고 에이미로크 그리프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바늘땀이 약간 이렇게 그리프가 가죽을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리듯이 들어가듯이 모양이 나오고요. 오울 그리프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뚫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땀은 일자가 나오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좋은 그리프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프들은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죠. 날이 보시면 제가 이거는 신스사 그리프인데 원래는 이것도 일자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네모난 형태였는데 제가 양쪽을 살짝씩 갈아냈어요. 그 이유는 이 가죽에다가 그리프를 이렇게 댔을 때
이렇게 마킹을 하죠. 이렇게 내가 뚫을 곳을 한번 이렇게 체킹을 해주게 되는데, 그럴 때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그 가죽에 기스가 날 수 있어요. 크롬 가죽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기스가 잘 안 나는데, 베지터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만 긁어도 이렇게 자국이 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제품을 만들었을 때 뭐 살짝 긁힌 거는 좀 낫지만, 이 뾰족할 경우에는 이제 가죽이 아예 그냥 해진다거나 뭐 까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모서리를 좀 갈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요. 돌도끼님의 그리프는 잘 보시면 일자거든요. 일자인데 날카롭지 않아요. 만져보면. 이 역시도 가죽을 심하게 끼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에이메로코 그리프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은 지금 보시면 날은 잘 서 있지만 이게 뭔가 손으로 만졌을 때 날카롭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리프가 망치를 쳤을 때 가죽을 찢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리면서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리프질을 하고 바느질을 이제 스티치를 하게 됐을 때 이 찢겨진 그런 가죽의 그런 텍스처들이 바늘이 뚫었을 때 반대쪽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뭔가 가죽이 찢어져서 그 부분이 날카롭고 거칠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그리프가 저는 좋은 그리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리프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가형 그리프들 같은 경우는 날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뭐 그리프 잘 뚫는 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리프도 이게 뭐 날물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해서 가죽을 뚫을 건지에 대한 걸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적으로 힘으로 내려칠 경우는 그리프가 이런 판이 아니라 뭐 혹은 뭐 우레탄 목탑판에 박혔을 때 이걸 빼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틀면서 빼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양쪽에 있는 날에 힘이 가해져요. 그러다 보면 부러지거나 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형보다는 고급형은 보통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아래쪽보다 위쪽이 넓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 모양이랑 반대쪽에 나오는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뚫고 났을 때 뒷면은 되게 구멍이 작은데 들어가는 쪽은 넓어질 수가 있어요. 가죽이 두꺼워지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뭐 그리프로 가죽의 3겹 혹은 4겹 두께로 측정했을 때 뭐 6T, 8T 정도가 나오게 되면 들어가는 모양은 굉장히 구멍이 크고 뒷면은 작고, 그래서 뭐 바늘질을 했을 때 안 이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블랑샤르 제품들이 그런 형태거든요. 블랑샤르 그리프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뭐 블랑샤르가 뭐 좋으니까 명품이다 해서 막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바로 파세요. 그 이유는 굉장히 날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죽을 뚫는 목표가 아니라 마킹용이에요. 마킹. 내가 뚫을 곳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선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송곳은 이 아래쪽과 위쪽의 넓이가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걸 뚫게 되어도 그 구멍의 크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마킹을 하고 송곳으로 뚫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랑샤르 제품은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조건 좋은 거를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그리프도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럼 어느 정도로 사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을 만들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소품이 맞다, 혹은 가방이 맞다, 혹은 나는 뭘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걸 먼저 정하시고 그거에 맞는 그리프를 구입하셔라 라고 얘기는 드리고 싶지만, 하시다 보면 다 필요해요. 왜냐면 내가 시계줄을 만들겠다 라고 해놓고 시계줄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 가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리프들이 다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가장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MTL 그리프나 아니면 이렇게 신스 그리프나 혹은 KS 블레이드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시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KS 블레이드가 요거랑 같은 모양을 띠고 있는데, 요 부분이 넓어서 이렇게 됐을 때 잘 안 보여요. 얘가 여기 시야를 가려가지고,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나를 가려요. 요 두꺼운 부분이. 이거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KS 블레이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 취향이니까요, 이것도. 네. 그리고 그리프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다 2.7에 열날, 이거는 2.7에 두날, 그리고 이거는 300에 8, 그쵸? 그리고 이거는 에미로크 되게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에미로크 3.38에 8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나브록스 제품은 열날, 그리고 뒷면에 4.0 이렇게. 그러니까 가죽 공예를 이제 배우시다 보면 대부분 수강을 끊고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수강을 하시는 게 확실히 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왜냐면 이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 수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가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막 몇백만 원을 들여서 공방에 수강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면 이제 네일 배움 카드나 이런 걸 통해서 국비 지원으로 배우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누군가에게 배우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제 유튜브로 보시다 보면 이제 이런 도구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그리프가 가죽공예 도구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개가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첫 번째 무엇을 만들지를 정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리프들, 이제 가죽 공예를 하시다 보면 유튜브 보고 하시고, 네이버 카페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혹은 중고나라나 이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도구들을 구입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날은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두 날은 꼭 있어야 돼요. 2날이랑 8날 혹은 10날, 이런 세트로 판매되시는 제품들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아까 얘기한 케이스 블레이드나 MTL 그리프는 10만 원 정도 해요. 10만 원대 혹은 10만 원 초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단조로 만들어진 태화 그리프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제 이와타야 공방에서 장인이 만든 그건 좀 비싸긴 한데, 보통 한 10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먼저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사실 구입을 하셔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나랑 안 맞으면 되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좀 나한테 맞는 제품을 찾을 때까지 중복 투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대한 맞는 거를, 물론 처음부터 좋은 걸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랑샤르 제품은 특히나 추천하지 않고요. 내가 좀 사실 보여지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에요. 블랑샤르 그리프는 너무 비싸요. 이렇게 두날
5날 뭐 10날 세트 이렇게 하면 50만 원, 한 세트에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금액이면 사이즈별로 모든 세트를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뭐 부덴레더 카페나 레더톡이나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구입하실 때도 얘는 뭐 그렇게 막 손상이 되거나 그렇게 막 많이 닳거나 하는 도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고 제품을 구입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리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